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주말 사이에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기도 했었고 이제 대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 보신다면 정치 테마주들만 급등락하는 모습이 좀 많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 이쪽을 한번 택해봤습니다. 푸틴의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 제목부터 만나보시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 기대감에 재건주는 급등을 했고요. 반면에 방산 종목들은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보신다면 뮤진 로봇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지뢰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 묶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프리엠스가 거의 20% 가까이 끌어올렸고요. SY스틸텍, 전진건설로봇, HD 현대인프라코어 모두 다 4에서 14%대 급등을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지난주까지 정말 강력했었던 방산 종목들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13% 급락을 면치 못했고 한화시스템 8%대 약세, S&T 다이내믹스는 7.69%, 한국항공우주 6.87%,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다시 한번 시총 7위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슈로 이렇게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지 이유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푸틴이 직접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물 끓고 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휴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푸틴 대통령 튀르키예에서 직접 협상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5일에 직접 만나겠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치적인 배경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좀 그 영향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방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국가가 군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강력한 모멘텀을 받았다면 그 모멘텀이 조금은 식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살펴보시죠. 그렇다면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15일 튀르키예의 회담이 정말 성사가 되는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교 협상이 실현이 얼마나 가능할지 그리고 다음으로는 재건주의 매수세의 지속적인 판단까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지난주까지 정말 지칠 줄 모르고 올라갔었던 방산 종목들에 대해서 기회로 볼 수 있는 건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5가지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선은 현대 로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와 S&T 다이내믹스는 외국인만 매도를 택했는데요. 현대로템 조금 더 살펴본다면 지난 9일에 최근 15일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를 터치하고 나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 200%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도 빠져나오고 있다라는 점 아실 수가 있겠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가장 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시총 5위로 올라가기도 했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시총 7위로 내려왔고 52주 최고가를 찍은 이후에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지속성이 얼마나 될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락이 나왔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오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의 첫 시작 그래도 빨간불을 보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급도 나쁘지 않았던 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우선은 들어와 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오늘 분위기는 뭐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합의 관련된 관세 관련된 협상이 잘 되고 있다. 뭐 아직 이제 성명서는 발표 안 했지만 공동 성명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잘 됐다는 거죠. 안 그랬으면 성명서를 발표를 안 했겠죠. 중간에 부결되거나 했을 텐데 일단 뭐 그렇다고 해서 이틀 뭐 얘기했다고 모든 걸 다 합의하진 않았을 거고 아마 큰 틀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다.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를 하겠다라는 것들 정도가 아마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 야간 선물도 급등을 했고 관련돼서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도 사고 오랜만에 코스닥은 또 현물도 샀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는 좀 아쉽게 뭐 약간의 매도가 있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공동 합의서 성명서를 좀 확인해 보자. 뭐 이 정도의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아시아 시장들이 대부분 약간 상승 이후에 조금 답보 상태를 보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미중 갈등이 조금 완화되면 좋아질 만한 섹터인 IT 쪽이 좀 강하게 올라왔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올랐고요. 오히려 반면에 이제 의료 관련된 FDA 관련된 자금이 좀 있는 지금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뭐 재건주들은 또 다시 평화 분위기 때문에 올라가고 방산주는 빠지고 네. 뭐 이제 약간 섹터별로 좀 극명하게 좀 나눠지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오늘 또 뭐 K-뷰티 관련된 종목들은 또 오늘 또 조정이 또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서 섹터 간의 이제 순환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잠깐 언급이 나왔었던 재건 종목들과 방산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재건 종목들은 급등을 했고 반면에 방산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좀 눌리는 양상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지금 방산주는 사실상 최근에 보면 좀 많이 올랐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지난주부터 뭐 항상 제가 방산주를 조금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지금 자리는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자리까지는 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보더라도 지금 PBR이 얼마냐면 한 7.9배 오. 빠져서 8배가 넘어갔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평균 PBR이 0.89배, 8배, 9배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그렇죠. HD 현대중공업이 한 6배 이상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좋았던 조선 방산은 조정의 빌미가 나오면 언제든지 급락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는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게 어떤 자리냐면 예전에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올해 연초에 1월 20일 날 최고가를 낸 게 45만 원입니다. 작년에 HD 현대일렉트릭 나쁘다고 얘기하면 간첩됐죠. 예. 근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예전에 현대일렉트릭이 급격하게 올라오다가 뭐 좀 쉬는 과정, 요런 과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간에. 여기 흔들리는 과정이 좀 필요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화해 무드로 바뀐다라고 하면 방산주에게는 안 좋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방산주가 그러면 갑자기 확 안 좋아질 거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어차피 유럽은 군비 확산을 할 거고, 그렇죠. 결국에 이제 러시아 관련돼서 대비를 해야 되고, 미국의 지원이 줄면 자체 이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그거 관련돼서 여전히 모멘텀은 살아있고, 업황은 좋은데, 업황과 기업이 좋은 거는 다 알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고, LIG 넉스원도 마찬가지고, 뭐 S&T 다이내믹스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주가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모든 호재를 좀 많이 반영시킨 게 아닌가. 그러면 좀 쉬어가는 국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들고 가셔도 되고, 네. 내가 최근에 사서 조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끊고 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없는 분들은 네. 그럼 언제 내가 다시 사야 되냐? 좀 남들이 봤을 때 좀 과하게 빠졌구나 할 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기준이 명확하게 어떤 걸까요? 이제는 다시는 방산 보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 사셔야 됩니다. 네. 네. 아직도 희망을 품고 괜찮아 이러면 네, 아직 그렇죠.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방산을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제가 좀 비쌉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방송 틀면 방산주만 나오죠. 예, 경제방송에서 많이 언급되는 종목은 피하시는 게 답이다. 거의 꼭지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방송국은 잘 나가는 종목을 얘기할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자주 언급되는 종목들은 항상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산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기회로 잡아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저도 한번 가져봤는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시장에 대한 방산 종목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을 때 그때 매수 찬스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은데 저점 매수하신 분들은 들고 가셔도 좋지만 최근에 사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끊고 가야 될 타이밍이다. 너무 오랜 기다림이 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재건 종목들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저는 기본적으로 재건주는 허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제목 자체가 잘못됐다. 우크라이나 재건주죠. 우크라이나에 재건할 게 생각보다 없습니다. 어디에 재건해야 되냐면 러시아 점령 지역을 재건해야 돼요. 지금 거기가 제일 전투가 심했고 그쵸. 그러면 우크라이나 정부랑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러시아 정부랑 뭘 하는 기업을 찾아보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거기를 이제 점령한 지역을 그대로 차지한다라고 하면 예전에 우크라이나의 땅이었지만 이제 러시아가 이제 실효적인 지배를 하는 곳으로 바뀌고 그럼 거기를 재건할 때 우크라이나 정부랑 협의하진 않겠죠. 예, 그러면 러시아와 친해질 수 있는 회사가 가서 또 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오히려 반면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돈 많이 된 나라들이 하겠죠. 일부 이제 주요 도로라든지 아니면 이 도심 수도 지역 근처 북부 지역도 일부 그렇고 지금 치열하게 전투를 한 이후에 일부 지금 우크라이나가 차지한 지역이 있습니다. 잘 지켜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유럽과 미국이 다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장비, 건설 장비 정도만 팔면 다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물론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주가가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죠. 네. 그래서 SY 스틸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을 잘 받았고 그다음에 전진건설로봇 같은 경우도 북미에서 워낙 돈을 잘 버는 회사인데 최근에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슈로는 올라올 수 있지만 이거를 진짜로 재건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안 된다. 이게 한 3년을 끌어온 테마죠. 네. 벌써 재건한다고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계속 이러면 이 섹터에 뭐가 떨어지냐면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그럼 보면 SG라든지 SY 스틸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생각보다 확 오르지 않고 음봉이 나오죠. 양봉이 안 나오고 음봉이 나오는 이유는 지쳤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시고 뉴스 나오면 파시고 좀 많이 빠지면 좀 사보시고 해도 되는데 저는 굳이 여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지금 그냥 테마주로 하실 거면 정책 관련주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의견을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재 초이스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 대표님께서 들고 오신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반도체 종목 오늘 들고 오셨습니다. 이제 요새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화비전이냐 한미 반도체냐 이렇게 좀 초이스 종목을 들고 와주셨는데 저번에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초이스 종목 한미 반도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으실까요? 예, 저는 한미 반도체를 더 좋아하고요. 일단 한미 반도체를 말씀드린 이유는 두 회사가 경쟁 관계인데 네. 경쟁 관계라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골리앗과 다윗
뭐 정도 오. 쌓이고 다윗과 골리앗 세 싸움 네. 정도가 아닐까. 물론 다윗이 이겼죠. 네. 성경에서는. 근데 이제 하나비전은 하나비전 안에 있는 하나세미텍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건데 사실 너무 지나치게 드리븐을 했다? 하나비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일단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챙겨볼 것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부각을 받을 만한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한번 짚어주시면서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비전, 비초이스 이유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제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제가 하나비전을 뭐 폄훼하거나 싫어해서가 아니라 네. 예, 객관적으로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죠. 2월부터 해서 한 3만 원대 있던 종목이 6만 원까지 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격상 좀 많이 부담스럽게 기대가 많이 그렇죠. 반영돼 있는 거죠. 그럼 이 기대가 뭐냐면 하나세미텍이 SK하이닉스에 장비를 공급할 거다. 어차피 두 번째 벤더가 될 거다. TC 본딩 장비로.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간 건데 오늘 기사가 나온 걸 보면 납기를 지금 연기했죠. 그리고 원래 하나비전이 5월 안에 그 납품을 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납품 기일도 못 맞추고 있고 7월까지 미뤄진 상태에서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납기를 다시 연장을 하겠다. 미뤘다. 그 얘기는 그동안 한미반도체가 뭐 그 안에 있는 엔지니어들 막 철수시키고 했잖아요. 이유 있는 그 반항이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리고 이제 하나세미텍이 본딩 장비 발주가 연기된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이제 한미반도체와의 특허 분쟁, 한 4가지, 한 6가지 정도 기술이 되는데, 그 특허 분쟁이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특허가 침해된 게 현실화되면, 장비를 다 빼야 됩니다. 네. 예, 근데 이게 반도체 라인이라는 게 쭉 가다가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게 호환이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서 만약에 중간에 뭔가를 가동하다가 이걸 빼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디랑 관계가 안 좋아질까요?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겠죠. 물량을 못 맞추겠죠. 네.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하나비전을 약간 우려를 하는 거고 근데 아직도 보면 주가 차트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아니냐, 뭐 사실이냐 또 이런 반박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의 진짜로 납품을 하느냐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보면 아직은 한미반도체가 본딩 장비로서는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다라는 거에 다시 반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비전에 대해서는 SK 하이닉스와의 납기 일자를 정말 맞출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결국에는 핵심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비전 들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차트상의 흐름을 어느 정도까지 좀 점쳐봐야 되는 건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난 되게 단순한 전략인데 하나비전으로 수익이 나신 분들은 하나비전을 팔고 한미반도체를 사시면 되죠. 지금 저점 매수 기회니까. 그렇죠.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 되게 단순한 네. 예, 전략입니다. 좋습니다. 한미반도체 지난번과 똑같은 뷰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한화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한미반도체는 오히려 저점 매수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때도 교체 의견을 저희가 상담 코너 때 조금 전망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오늘 그럼 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나 싶더니 7만 원대 부근을 그래도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한 종목인 것 같다라는 확신은 듭니다. 어떤 포인트들을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일단 지금 경쟁자의 등장으로 너무 지나치게 매도가 기관 쪽에서 많이 나왔죠. 네. 예, 항상 이게 새로운 도전자가 나오면 그쪽으로 이제 자금이 쏠리는데 지금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강수를 뒀죠. 사실은 SK하이닉스에.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결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자극적으로 이제 기사들을 많이 네. 쓰셨는데 결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한미반도체를 끌고 가지 않으면 HBM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의리지만 사실상 갑 같은 의리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강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거고 그 외에 그럼 대안이 없느냐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지금 마이크론이 증설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HBM 관련돼서 그 관련된 물량을 지금 거의 독점적으로 들어간다. 뭐 물론 이제 일부 물량 다른 쪽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거기서도 주요 포지션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데 지금 중국이 HBM2E를 만듭니다. 일부 회사에서 만드는데
3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비 뭐 갖다 써야 될까요? 검증된 게. 우리나라 거 써야겠죠. 한미반도체 걸 써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제가 여기 토마토에서 말씀드렸던 파크 시스템즈라는 회사도 중국발 이슈로 지금 발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와 비슷하게 이제 한미반도체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향 이거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이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차트를 보시면 일단은 주가는 19만 원 갔다가 조정을 잘 받았죠. 거의 네. 아직도 반토막 나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게 약간 좀 오버한 거죠. 여기가 오버한 거라고 보면 여전히 영업이익률 49%, 48%, 일부러 50%를 안 넘기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을. 왜 그럴까요? 비용을 일부러 조금 더 잡아놓는 거죠. 예,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장비를 팔아서 49% 거의 50%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낸다는 거는 그만큼 갑이라는 겁니다. 그럼 장비를 사가는 입장에서는 마진을 저렇게 많이 남기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갈 수밖에 없는 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실적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앞으로 추가 성장 모멘텀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10만 원 이하면 그냥 사도 된다. 근데 지금 8만 원대니까 굉장히 좋죠. 그리고 오늘 의미 있는 거래가 좀 터졌기 때문에 이 거래가 터진 거를 지금 기술적으로는 121선 돌파를 다시 한번 시도하면 지난번에 12만 7천 원까지 갈 때보다는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12만 원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장 초이스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갑의 위치가 더욱더 공고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중국과의 진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삼성과의 협업 가능성도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대표님께서는 그 가능성을 제외하더라도 단기적으로 12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한미반도체 오늘장 초이스 종목으로 짚어주셨고요. 더욱더 중요한 건 한화비전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이걸 매도하시고 교체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조언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대표님의 초이스 한미반도체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이 마감이 됐지만 속보성 이슈들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사가 한 가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채팅창에도 올려드렸는데 미중 4월 2일 이후에 부과된 관세 대부분 철회하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일단 상품 관세 145%를 30%로 인하하겠다라고 미국 측에서 속보를 내놓았고요. 중국에서도 대미 관세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라고 결정이 된 만큼 내일 시장 빠르게 변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부터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부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뭐 일단 파격적인 거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어떤 걸 합의할까 했더니 아예 그냥 대놓고 지금 그러니까요. 공격적으로 숫자를 네. 낮췄는데 30%면 협상하기 전으로 돌아간 거랑 똑같습니다. 괜히 아예 다 원으로 돌아오고 그렇죠. 예전에 이제 바이든 정부 때도 거의 20몇 % 이상은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 10% 부과하고 중국은 미국은 30%라고 하면 적절한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사실은 또 이제 품목별로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뭐 미국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또 부과를 안 한다 뭐 이렇게 네. 해버리면 사실은 중국은 미국의 관세를 부과를 안 하는 거고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품목별로 어떤 것들은 면제를 한다 이러면 또 이것도 다시 또 새로운 국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 된 합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과하게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뭐 하이닉스가 지금 뭐 4.6%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얘기는 결국에 이제 이 뉴스를 다 기다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빨리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품목별로 어떻게 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좀 확인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국내에 관련된 종목들을 또 한번 오늘 저녁에는 좀 스터디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품목별 관세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해 주셨고요. 오늘 시장 뉴스만큼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속보에 대해서 짧게나마 한번 이렇게 짚어봤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고요. 전화 상담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 진단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종목들 질문이 올라왔는데 용선 제이님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인더고요. 55,250원, 비중은 10% 들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지금 매도할 타이밍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코오롱 인더가 오늘 4%대 올랐는데도 여전히 3만 원대 머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가 매수를 한다면 빠져나올 수 있는 건지 수익권을기 가능할 건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단 좀 중장기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오롱 인더의 주 수입원이 뭔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사실은 코오롱 인더의 가장 큰 수입원은 타이어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로 이제 특화된 이제 섬유, 석유 수지, 에어백 이런 것들을 하는데 네. 한마디로 좀 특이한 섬유를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매출 비중이 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한국 타이어라든지 넥센 타이어, 금호 타이어 다 실적이 좋습니다. 그 얘기는 코오롱 인더도 실적이 올해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이 조금 비싸게 사셔서 지금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에 그쵸. 있긴 하실 텐데 10% 정도면 오히려 저는 길게 보시면 추가 매수를 한 5% 정도 더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번 거래를 심하게 실어줬죠. 예, 1월, 2월 달에 한번 강하게 올렸다가 다시 제자리에 왔는데 이때 시도했던 세력이 다시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뻘로 들어온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주봉 보시면 이제 바닥에서 돌리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추가 매수하셔서 가격을 좀 낮추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러고 나면 이제 한 4만 원대에 한번 부딪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때 한번 빠져나오시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 인더 타이어 기업들이 수익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코오롱 인더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추가 매수 해본직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4만 원대까지 평단가를 맞추시고 4만 원대에서는 빠져나오는 전략을 한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윤제초이스에서 방산 종목에 대해서 다뤄보긴 했었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사랑님께서 질문 남겨주셨고요. 한국항공우주 83,000원 10% 들고 계십니다. 단기적으로 정고점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가져가도 될런지 오늘 많이 빠지는데 정리하는 게 나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저희가 방산 종목들 아까 전에 언급해 주실 때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좀 빠져나올 필요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딱 고점 부분에서 좀 사셨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한번 끊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내일 아침 지금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 애프터 마켓에서도 그닥 좋지는 않아요. 네. 보면 그러니까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외국인이 좀 팔았는데 물론 기관을 샀습니다만 한국항공우주가 조금 좀 화가 나는 기업 중에 하나죠. 남들 올라갈 때 못 올라가다가 이제 좀 가려고 하니까 방산에 쉬는데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비행기를 팔아야 됩니다. 전투기를 팔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계약이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훈련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 비행기 전투기 사가지고 가서 돈을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네. 네,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게 방산 중에 특히 이제 전투기나 헬기 판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좀 뒤늦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밸류에이션이 싸냐? 싸진 않습니다. 여기도 한 5배, 거의 6배 가까이 되니까 PBR이.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끊고 나오시고 오히려 한 8만 원대가 한번 무너지면 그때 오히려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내일 한번 좀 아쉬움이 남으시면 내일 한번 시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일도 힘을 못 낸다라고 하면 한번 끊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은 끊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방산 종목들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재진입하는 관점에 대해서 저희가 윤재 초이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봤으니까요. 앞에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유진로봇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님의 종목이고요. 11,900원에 7% 들고 계십니다.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인데 제가 10가지 종목 아까 전에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이 종목이 지뢰 제거 그 부분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슈팅이 나올 만한 또 다른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유진 로봇은 이제 청소 로봇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였고 지금 이제 청소 로봇보다는 이제 조금 더 로봇 쪽에서 이제 물류 로봇 관련된 것들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지뢰 제거 관련돼서 엮였기 때문에 오늘 일단 상한가를 갔죠. 네. 그러면 이제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다는 의미는 한 번 더 보낼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사신 가격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12,000원 넘어가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전에 한번 매수가 부근 오면 한번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진 로봇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매수가 부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탄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11,900원쯤에 매수를 하셨는데 충분히 그 부분까지는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오늘 유달리 또 이 전력 설비 테마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ESL님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산업이고요. 매수가는 6,400원, 비중은 7%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대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플하게 보내주셨는데 평단가랑 종가랑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전력 설비 테마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중에서 재룡산업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재룡산업도 그렇고 재룡전기도 그렇고 다 이제 비슷한 지금 전력기기, 전력기자재 이런 것들 하고 있는 회사인데 저는 재룡산업은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재룡전기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갖고 가셔도 괜찮은데 그 이유를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해안선 따라서 전력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할까요? 전력 인프라 전선, 배전반, 그렇죠. 한마디로 그런 것들이 자재들도 많이 자재들이 엄청 그쵸. 많이 필요하겠죠. 물론 이제 그게 당장 막 그렇게 작업을 하진 않지만 그거를 꾸준히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재룡산업이라든지 세명전기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국내에서 판매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해외 진출 이런 이슈보다는 당분간은 한전 수요라든지 이쪽에서 수요가 많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제 주가는 먼저 선반영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정책 모멘텀을 타고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에 사셨냐면 6,400원이니까 그거는 충분히 넘어갈 걸로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한 7,000원대 이상에서 정리하셔도 괜찮으니까 좀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인 공약 모멘텀까지 받아가는 종목들입니다. 사실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전력 설비 테마에 대해서는 꾸준히 긍정적으로 볼 만한 모멘텀들 꾸준한데요. 그런데 여기에 정치적인 테마까지 붙었다라고 한다면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고요. 7,000원 이상까지 홀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일진전기요. 일진전기요. 평단가 예. 어떻게 되실까요? 26,450원. 26,450원. 그리고 예. 비중은 50% 얼마나 예요. 50%? 50%. 예. 비중이 많으시네요. 지금 그래도 수익권이시긴 한데 고민이 가장 되시는 부분이 어떤 포인트일까요? 이걸 제가 장기로 한 건 아니고. 네.
짧게 보려고 했는데 이걸 어디까지 이 목표를 해야 되는지 지금 오늘 올라갔다가 내려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혹시 다시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조금 단기로 보시는데 매도 타임이 궁금하시다라고 짚어주셨기 예. 때문에 대표님이랑 연결을 해보시고 추가 질문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일진전기 조금 전에 전력설비 테마 한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은지 26,450원이면 아직까지 좀 여유는 있습니다. 근데 비중이 워낙 많아서 어떻게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비중은 좀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언제 던지느냐 이게 이제 문제겠죠. 이제 보면 단기로 보신다라고 하면 3만 원 넘어가면 조금 정리를 한번 하시고요. 일진전기가 지금 포트폴리오 자체가 나쁘지 않은 회사입니다. 굉장히 좋은데 네. 전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력 설비도 하고 있고 거기에 변압기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평가되어 있다. 물론 이제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뭐 LS일렉트릭보다는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꾸준히 좀 수요가 나온다라고 하면 일진전기도 충분히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보시는 물량, 제가 볼 땐 좀 쪼개서 하실 필요가 있는데 한 25%는 3만 원 넘어가면 현금 마련하시고 나머지 한 25%는 그래도 한 3만 원, 5천 원 정고점까지 한번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은 지금 전력기기가 나쁜 상황은 아니고요. 그동안 눌렀던 이유가 뭐냐면 1월 초,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빠진 이유가 미국 데이터 센터 투자를 그쵸. 뭐 줄인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다 그랬죠.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그 기자분이 좀 애매하게 쓰는 바람에 전 세계 전력 장비 설비들이 다 빠졌었는데 네. 지금 다시 뭐 LS 일렉트릭도 올라오고 있고 효성중공업은 지금 신고가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저는 충분히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사이는 한 번 더 갈 거라고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로 보셨기 때문에 단기로 많이 보면 매물대는 3만 3천 원에 많이 묶여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고점에 사신 분들이 팔 가능성이 높으니까 맥시멈 3만 5천 원 아니면 적절하게는 한 3만 원에서부터 3만 3천 원 사이에서 좀 물량을 좀 줄여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진전기 포트폴리오만 보더라도 탄탄한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26,000원, 26,000원대 지금 평단가가 들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3만 원에서 3만 3천 원까지는 들고 가보시고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3만 5천 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점 자신감 갖고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예, 혹시 오늘도 3만 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네. 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요즘 어제 전날 저번 주인가요? 금요일인가? 네. 그때도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그렇죠. 혹시 3만 원 선을 이렇게 뚫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또 조정이 나올까 걱정이 돼서 네, 좋습니다. 한번 여쭤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전력 설비 테마가 사실 오를락하면은 또 내리고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딱 그런 부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한 번 더 다시 한번 여쭤볼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일진전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정리 덧붙여 주시죠. 근데 이제 일단 전력 설비가 한번 시세를 올 연초에 뿜었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늦게 따라간 종목이 보면 일진전기라든지 다른 종목들이 이제 늦게 좀 따라왔는데 여전히 이제 확산 분위기는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업황은 좋은데 주가가 좀 비쌌었습니다. 네. 한동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해소가 되는 국면이고 그다음에 투자 지연이라든지 투자 축소 이런 것들이 약간의 영향을 미쳤다 심리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분위기는 다시 한번 그쪽으로 더 돌아설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오늘 보면 방산이나 조선으로 갔던 자금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고 있냐면 전력 설비 쪽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분위기는 여전히 다시 좀 분위기를 탔다라고 네. 생각하시고 여전히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진전기 뭐 포트폴리오 워낙 좋은 회사고 그리고 최근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현대 일렉트릭도 같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효성중공업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앞에 이제 끌고 가는 회사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상승할 가능성은 전선주보다는 훨씬 더 있다. 전선도 하고 있고 전력 뭐 변압기도 하고 있는 회사니까 훨씬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빠지고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과정은 그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포인트들도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3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으니까요. 종목에 대해서 확신 조금 더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를 나눠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일진전개까지 도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짧게나마 한 종목만 관련 설비 테마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력 설비 테마에 대해서 워낙 많이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짧게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진숙님의 종목 대한전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 10% 보유하고 계신데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뭐 이것도 뭐 거의 매수가 부분이신데 이제 대한전선이 상장 주식 수가 1억 8,600만 주예요. 그러니까 1억 주가 넘어가면 네. 주식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오. 그러니까 거래가 웬만큼 실리지 않고서는 주가가 가기 좀 어렵다. 무거운 겁니다. 네. 근데 그럼 회사가 나빠졌냐? 대주주가 바뀌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회사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호반 산업이 이제 인수하면서 좋아졌고요. 특히 이제 초고압 케이블 사업에 진출하면서 지금 좋은 이제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전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회사인데 전선주를 만약에 제가 선택한다라고 하면 원픽은 대한전선입니다. 나머지는 별로 그냥 저 안 좋아하는 종목들이고요. 그거 왜 그러냐면 전선은 재활용이 제일 많이 되는 섹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초고압 케이블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LS 전선 비상장이죠. 주 LS에 포함되어 있는 LS 전선과 지금 대한전선이 유일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이 다시 부각되면 주가는 언제든지 저는 중기적으로 한 14,000원까지는 튀어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가격에서 기다리는 게 좀 지루하시면 이게 아마 121선에 계속 지금 묶여 있거든요. 부딪히면 빠지는. 그래도 한 12,500원에서 13,000원 사이는 언제든지 튀어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전선까지 살펴봤습니다. 세 종목이나 올라온 전력 설비 테마 그 정도로 관심이 다시 한번 집중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꾸준히 관심권역에 넣어두시고 조언 받으신 분들은 그대로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양파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질문 주신 것 같은데 두산 테스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500원에 10%더 사도 될지 반도체가 유망하다고 하는데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할지 아니면 다른 종목들을 방송에서 보고 좀 살펴보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산 기업이 반도체에 분명히 진심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실적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업 내에서도. 종목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회사는 좋은 회사죠. 테스나를 이제 두산에서 인수하면서 이제 흐름을 이어갔는데 여전히 이제 실적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여기 HBM과 관련된 회사가 아니고 기존에 이제 한마디로 일반 반도체와 관련된 회사 그리고 이제 이게 테스트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산 테스나가 지금 올라오려면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좀 올라와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약간은 지금 소외받고 있는 장비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일반 지금 원익 IPS라든지 두산 테스나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무거운 이유가 그냥 D램과 랜드 쪽에 약간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묶여 있어서 그 HBM 관련주들보다는 못 움직이는 거죠. 원익 IPS 보시면 이게 뭐 채권이냐 이렇게 할 정도로 좀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테스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초에 삼성전자가 반등 나올 때 한번 급등하다가 지금 다시 또 죽었습니다. 그 얘기는 반도체 업황이 지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 다시 올라오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한 6만 원 부분까지 간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기대감으로 튀어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지금은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 지금은 팔 때도 아니고 살 때도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결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두산 테스나입니다. 삼성전자가 6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이 종목부터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까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빛과 그림자님께서 질문 주신 세트레가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5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올랐다 떨어졌습니다. 이 종목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 이 종목이 음봉 마감이 됐는데 평단가가 오늘 종가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스트레가에는 이제
대주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위성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우리 뭐 국내에서 위성 발사하면 뭐 이렇게 실적으로 잡히는 회사인데 올해 이제 프로젝트들이 계속 있으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한 173억 정도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천억이니까 사실 밸류는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사실. 근데 이제 우주항공 쪽은 원래 이슈에 더 예민한 쪽이고 지금 분위기로 보면 굉장히 변동성 크죠. 주봉 보시면 이게 연초 작년 23년부터 보면 오르락 내리락 계속 반복하는데 사이클은 지금 올라가는 추세로 보시는 게 적당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저는 이걸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사서 갖고 있다. 그럼 한 5만 5천 원까지는 그냥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플하게 5만 5천 원까지는 저희 대표님께서 들고 계시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보유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걱정 없이 한번 보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만 살펴볼게요. 절파구TV님의 종목이고요. LG U 플러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100원에 비중은 5%. 5년 만에 본전 갈 수 있을까요? 이 종목 매수가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통신 3사가 다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뭐 큰 폭은 아니지만 꾸준히 오름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차트 흐름 보니까 3월 말부터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5년 만에 본전이라서 지금 더 바라보고 싶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뭐 본의 아니게 토마토에서 추천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LG 플러스가 최근에. 네. 예. 근데 지금 제가 목표가 아마 14,000원에서 14,000원 1차 목표가 아마 얘기했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KT를 살까 LG 플러스를 살까? 네. 그럼 저는 LG 플러스를 살 것 같습니다. 탄력이 워낙 좋고요. 지금 저는 모레 갖고 계셨으니까 15,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셔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가 하반기에 일단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SK텔레콤 탈출하는 분들이 많죠. 저도 탈출해서 KT로 바꿨는데 LG U 플러스로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보태지면 LG U 플러스나 KT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반기에 주주환원 정책 관련돼서 자사주 매입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만 조금만 더 강화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까지 갈 수 있으니까 오래 기다리신 만큼 더 들고 계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플러스 저희 대표님께서 최근에 추천해 주신 종목이라고 합니다. 지금 평단가 부근까지 오랜만에 좀 기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의 그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반사수혜까지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기억해 보시고요. 이렇게 종목 진단은 끝낼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담 코너 시작 전에 속보성 기사에 대해서 살짝 살펴봤잖아요, 대표님. 그런데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타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 거래소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락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한마디만 덧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과의 관세 이게 만약에 품목별 좀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기 그런 건데 네.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페널티가 없어진다. 그러면 직격탄을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아마 예상을 하고 빠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국산 패널을 통제해 주는 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기대감이 생겼던 태양광인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급락하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그래서 내용을 좀 찬찬히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진짜 30%전 품목을 다 30%를 했는지 아니면 큰 틀은 30%인데 뭐 태양광은 여전히 규제를 한다든지 뭐 반도체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할 필요는 있으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지금 시장은 조금 먼저선 반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하나 솔루션 보시면 많이 올랐죠. 이러면 바닥권에서 사신 분들은 또 한번 차익 실현 욕구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약간 좀 미리 빠져나가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지금 급락 장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문까지 한번 드려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무래도 이 관세 전쟁에 대한
이런 키워드가 시장을 좀 사로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 어떤 포인트들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구체적인 성명서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안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내용이 얼만큼 있는지 여부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까 이제 업종별로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태양광은 지금 거꾸로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면 그런 것들도 이제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그동안 좀 많이 눌렸던 반도체 섹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HBM, H20 뭐 이렇게 수출 통제했던 엔비디아 거 통제했던 부분들을 어디까지 허용해 줄 거냐. 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아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에서도 그거보다 사양이 더 낮은 반도체를 지금 중국용으로 만들겠다. 네. 뭐 이렇게 좀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전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항상 보면 주가는 많이 쉬어있던 섹터들이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던 종목들보다는 좀 그동안 조정 잘 받았던 반도체 섹터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력기기 오늘 질문 많이 주셨는데 마침 제가 전력기기 이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그쵸. 했던 상황이고요. 전력기기도 이제 관심을 다시 가지실 때가 됐다. 연초 이후에 좀 조정을 한 4, 5개월 받았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급락이 나오고 다시 또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지금 전선 전력기기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 초이스 전략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대표님께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이 내용들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시설은 점점 빨라질 것이다 라는 점이 예상이 되는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들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 당신의 초이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